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우리 이제 부동산 공시법, 그 중에서도 이제 등기, 오늘은 우리 기초과정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등기법에서 이제 강론 파트를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그 일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이 강론 파트는요, 크게는 이제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즉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교재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그래서 주로 이제 공부할 내용은 이제 요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 아까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데, 그 소유권 이외, 즉 뭐 지상권이라든지 뭐 지역권, 뭐 전세권, 임차권, 그다음 뭐 저당권, 뭐 근저당권, 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을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아요. 상당 부분 내용이 거의 뭐 민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는 뭐 시험에 출제가 되면 이게 민법 문제인지 뭐 등기법 문제인지 뭐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민법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민법을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기는 따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만 잘 정리를 해두시면 당연히 그 부분이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 기초 과정에서는 이제 잘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가등기. 가등기 파트는 뭐 매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이상, 12문제 중에서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 오늘 같이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요, 252페이지다, 그죠? 252페이지부터, 여기 파트부터 이제 우리가 강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서 253페이지에 나온다, 그죠? 자, 요 부분, 여러분들이,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유증에 관한 등기하고 이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제가 칠판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하면서요, 그냥 이 교재 내용을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본 과정 가면 좀 더 교재에 충실하게 강의를 할 거고, 일단 기초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윤곽, 그 체계, 그 다음에 원리, 논리를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면서 강의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조심하실 것은 보전 아니에요. 보존. 이제 존재할 때 존자입니다. 소유권에 관한 최초의 등기다라는 뜻이에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단 시험에서 이제 중요도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12문제 중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뭐 지문으로라도 반드시 들어가요. 주로 독립해서 한 문제로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이제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이다라는 거죠. 일단 뭐 그 이유는요, 우리 등기법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뭐 등기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등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도 매년 빠지지 않고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 총론 파트에서 이제 배운 내용 중에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거.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그 말소 등기 또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항상 단독 신청이에요.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논리적으로 가령 여러분들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 바로 소유권은 즉시 취득합니다. 보존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에요. 민법 187조. 건물을 신축하는 즉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하셔야 하는 거고, 건물을 신축을 했으면 내가 신축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 즉 의무자라는 개념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항상 그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라는 거. 그 말소 등기 또한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가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단독 신청이다라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출제에서 아주 또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 자, 그 다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여러분 독립해서 한 문제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게 되면 그 지문 한 5개 중에서요, 거의 한 3개, 4개는 이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에 관한 내용이냐면, 신청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누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지 그 신청인을 우리 법에서 아예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아무나 보존 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그 신청할 수 있는 보존 등기 신청인은 아예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가 우리 보존 등기 독립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면 거의 여기서 지문 3개, 4개, 심지어는 뭐 한 5개가 여기서 다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신청인. 누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이제 첫 번째가요. 대장상 최초 등록인 또는 만약에 그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이제 사망을 했을 때 또는 그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은 이제 상속인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에요. 상속인을 포함하고 이제 상속인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상 최초 등록인,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토지건 건물이건 간에요. 토지건 건물이건 간에 항상 여러분 대장이 먼저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등기부가 먼저 만들어집니까? 토지건 건물이건 간에요. 대장이에요. 토지건 건물이건 항상 대장, 즉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이 먼저 만들어져요. 그럼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이 된 자가 그 대장 등본을 들고 가서 소유권 등기소에 가서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사망을 했다. 그러면 굳이 사망한 최초 등록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그의 포괄승계인 앞으로 바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렇게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자면 시험에 이제 주로 출제하는 내용이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 대장상 최초 등록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그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OX? X 틀렸다 그죠?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사망, 대장 만들어 놓고요. 이제 가령 이제 건물 짓는다고 너무 이제 고생하고 스트레스 받은 거죠. 그래서 대장에는 최초 등록이 된 이후에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그 사망하신 이 대장상 최초 등록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속인, 즉 포괄승계인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포괄승계인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한다. 여러분들 이 포괄승계하면요. 포괄승계하면 상속이나 그다음 법인 합병 하나 알아두세요. 상속, 법인 합병, 그 다음 포괄 유증. 이제 조금 있다가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상속, 법인 합병, 포괄 유증. 이게 포괄승계다라는. 상속이나 법인 합병. 법인 합병이라는 게 이제 법인끼리 합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하실 것은 또 토지 합병 아니에요. 부동산 합병 아닙니다. 부동산 합병이 아니라 법인끼리 합치는 그 법인 합병은 상속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둘 다 포괄승계. 그래서 상속이나 법인 합병, 그다음 법인 합병, 그다음 포괄 유증. 유증 중에서도 이제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포괄 유증은 포괄승계다라는 거. 그래서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직접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은 이제 유증은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정리를 먼저 해 두셔야 될 게 포괄승계하면 요 세 가지 상속, 법인 합병, 포괄 유증. 이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그냥 특정승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괄승계의 반대가 특정승계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특정승계다. 가령 뭐 매매나 뭐 증여나 교환, 뭐 특정유증 이런 것들 전부 다 특정승계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요. 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서 당연히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이죠. 거기다가 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당연히 애시당초 단독 신청입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그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주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일단 여기 판결은요, 전제 자체가 확정 판결이어야 합니다. 확정 판결. 자, 이제 확정 판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등기에서 여러분 판결은요, 당연히 확정 판결임을 그 전제로 합니다. 우리 등기에서 판결 하잖아요. 그 판결은 당연히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그 판결 가지고는 등기 신청 못 해요. 그럼 이제 확정이라는 게 뭐냐? 가령 여러분 잘 아시죠? 소송은, 우리나라의 이제 소송 제도는 3심 제도다, 그죠? 3심. 그래서 1심, 2심, 3심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1심은 뭐 지방법원, 그다음에 2심은 이제 고등법원, 이제 3심은 이제 대법원에서 이루어지죠. 가령 이제 1심에서 이제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는데 당사자가 더 이상 막 이제 여기서 나 그만할래. 이제 판결을 받아보니까 뭐 1심 판결 받는 데만 해도 뭐 기본적으로 거의 한 1년 가까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아주 고생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하기 싫어. 더 이상 그 상소 기간이 도과되도록 더 이상 상소를 하지 않으면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겁니다. 가령 이제 1심 갔다가 1심에서는 상소를 했어요. 상소를 했는데 2심을 이제 갔어요. 상소를 해서 2심으로 갔습니다. 근데 2심 가서 2심에서 이제 판결 받고 역시 이제 더 이상은 안 할래. 대법원까지는 안 갈래. 역시 상소 기간이 도과되면 확정되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또 대법원에서 3심 대법원에서 여러분 판결을 내리게 되면 역시 판결이 확정된다라고 그렇게 사심은 없으니까 아시겠죠? 확정 판결의 의미. 그래서 이제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우리 등기에서의 판결은 당연히 그 확정 판결임을 전제로 하고, 그럼 이 확정 판결의 종류가요. 이 확정 판결의 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종류 3가지다라는 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가요? 어떤 분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좀 먼저 오시고 이제 공부도 조금 더 많이 하신 분이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을 이제 가르치시는데, 쉬는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을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얼핏 듣게 됐는데, 그때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뭐라고 가르치냐면, 제가 가르치는 그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판결의 종류가 4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을 가르쳐 주면서 판결의 종류가 4가지다. 제가 지나가다가요, 그런 이야기는 또 귀에 팍팍 꽂힙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잠시 발걸음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판결이 또 있는지.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제 판결의 종류는 확정 판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등기에서 말하는 판결은 당연히 그 확정 판결임을 전제로 하고요. 그 확정 판결의 종류가 3가지, 그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인데, 자, 그러면 쉽게 여러분, 우리 사실 판결문만 보면 그 판결이 무슨 판결인지 알 수 있어요. 판결문만 보면. 자, 여러분 안 배우셨지만 상식으로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판결문에 X 부동산은 원고 갑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일까요? 그게 확인 판결이에요. 그 다음,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X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내지는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입니다. 아시겠죠? 그 판결문에, 여러분 판결문 보시면요, 판결문에는 이제 판결 주문이 나오고요. 그 주문, 즉 결론부터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판결 주문이 나온 그 이유가 나와요. 판결 이유. 판결 주문이 나오고 판결 이유가 나오는데, 그 판결 주문만 보면 우린 그 판결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하라고 하면 이행 판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형성 판결은요, 예를 들어서 각과 을은
이혼한다. 내지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X 부동산의 기역 부분에 관하여는 갑의 소유로 하고, 니은 부분에 관하여는 을의 소유로 하고, 디귿 부분에 관하여는 병의 소유로 한다. 그게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이거든요. 기역 부분은 갑의 소유, 니은 부분 이제 법원에서 나눠주는 거죠. 니은 부분은 을의 소유로, 그 다음 디귿 부분은 병의 소유로 한다. 뭐뭐로 한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에요. 아시겠죠? 판결의 종류. 확인한다, 이행하라, 그 다음 뭐뭐로 한다, 이러면 형성 판결입니다. 자, 이제 판결의 종류 세 가지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원칙적으로, 여러분, 우리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하려면 원칙은 이행 판결입니다. 판결을 받아서 등기하려면 그 확정 판결 중에서 무슨 판결? 원칙은 이행 판결인데, 요 소유권 보존 등기만큼은요, 보존 등기만큼은 확인, 이행, 형성, 어떤 판결이건 간에 종류를 불문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강조를 드려요.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라는 그 이행 판결 가지고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소유권 보존 등기만큼은 그 판결문에 그자가 소유자다라는 내용만 나와 있으면요, 그 판결의 종류를 불문한다. 그래서 확인 판결이건 이행 판결이건 형성 판결이건 관계없다라는 거.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종류를 불문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잠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배우실 건데요. 민법 우리 187조에 그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해서, 상소, 판결, 경매, 공용징수,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민법 187조에 나오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 민법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요,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라는 게 학설과 판례에 일치된 견해입니다. 민법 187조에서 나오는 그 판결은요,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라는 게 우리 학설과 판례에 일치된 견해예요. 즉, 형성 판결만 등기하지 않더라도요, 그냥 법률 관계가 바로 확정된다라는 겁니다. 형성 판결. 제가, 예를 들어서요, 아까 제가, 원고 각과 피고 을은 이혼한다?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에요. 그럼 법원에서 그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이혼된 겁니다. 이혼된 거예요. 이제 법률 관계는 그대로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확정 판결, 즉 형성 판결을 받고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 구청에 가서요, 관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돼요. 가끔씩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제, 보통 이제 이혼 소송하는 중에 보면 이제 서로 일단 지금 감정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별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혼 소송 중에 같이 한 집에서 살면서 이혼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다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이제 별거하고 있는데, 이제 이혼 소송하는 그 변론기일 날 오래간만에 이제 법정에 나가서 그 상대방 배우자를 보게 되면 또 마음이 흔들려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확정 판결을 받고도 이혼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혼 확정 판결 받으면 이제 법률 관계는 아예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의 의미 아시겠죠?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혼 신고하지 않는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당연히 과태료 부과돼요. 그래서 일단 이혼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사시려면 또 혼인 신고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판결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종류를 불문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일단 여러분 우리 판결에서요, 중요한 것은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인데, 원고는 안 중요해요. 왜 안 중요하냐? 어차피 스스로 소유권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가 원고일 겁니다.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자가 원고니까,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 내가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피고가 중요해요. 판결의 종류는 불문하지만 피고를 누구로 하셔야 될 것인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나 뭐 길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야 내가 지금 소유권 지금 판결 무슨 종류건 간에 판결만 받으면 내가 보존등기 할 수 있으니까 야 너 잠깐 피고로 좀 나와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하셔야 되느냐. 자, 이 부분 역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단 원칙은요. 원칙은 그 대장상 최초 등록인을 피고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토지건 건물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소유권 보존등기 토지 건물 한꺼번에 제가 다 같이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원칙은 대장상 최초 등록인. 왜? 어차피 최초 등록인이 법에 따르면 그 대장의 최초 등록인이 보존 등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 등록인은 대장의 최초 등록인인데 A라는 사람이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대장 등록 잘못된 거야. 내가 소유자야. 라고 주장을 하면 그 A는요. 대장상 최초 등록인인 갑을 피고로 하셔야 된다. 그 자와 싸워서 이겨야 내가 보존 등기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네. 원래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보존 등기하는 건데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자를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최초 등록인은 원칙적으로 피고로 하셔야 되는데 다만 대장의 최초 등록인의 기재가 없다라면 대장의 최초 등록인의 기재가 없다라면 그때는 누구를 피고로 하셔야 되느냐? 그때는 토지와 건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토지는 누구를 피고로 하셔야 되느냐? 국가를 피고로 합니다. 토지는 국가. 아마 이제 우리 여러분 민법을 또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무주의 부동산은 왜 국유로 한다라는 그 내용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대장의 최초 등록인의 기재가 없다라면 그때는 국가를 피고로 하셔야 돼요. 즉 소장에다가 피고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기재를 하게 되면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송 수행자가 누구지 아세요? 예, 그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건 아닌데 그 정도 이제 상식은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피고가 대한민국이다 그러면 소송 수행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송 수행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바쁘신 분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제 소송 수행자가 되는데 어쨌든 피고는 대한민국 즉 국가 토지의 경우에는 자 그다음 건물의 경우에는요. 건물의 경우에는 여러분 건물은 건축을 하려면요. 그 관할관청에 그죠? 허가 받으셔야 되죠. 그죠? 또 건물이 다 짓게 되면 다 완공이 되면요. 사용 승인, 관할관청 역시 사용 승인 받으셔야 됩니다. 건물은요. 그래서 건물의 경우에는 만약에 대장상 최초 등록인의 기재가 없다라면 그때 건물은 그 허가권자인 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피고가 된다라는 거. 즉 다시 이야기하면 건물의 허가권자죠. 건물은 아시겠죠? 자, 우리 상당수 수험생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상당수 우리 수험생분들이 토지의 경우에는 무조건 국가를 피고로 하고 그 다음 건물의 경우에는 무조건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로 한다라고 오해를 하십니다. 오해예요. 원칙은 토지건 건물이건 다 누구를 피고로 한다라고요? 그 대장상 최초 등록인 어차피 최초 등록인이 보존 등기하는 거니까 그 자랑 싸워서 이겨야 내가 보존 등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 대장의 최초 등록인의 기재가 없다라면 그때는 토지는 국가, 건물은 건물의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을 피고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자를 상대로 싸워서 이겨야 내가 보존 등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용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수용을 한 사업시행자. 여러분, 수용, 승계취득, 원시취득. 수용은요? 원시취득입니다.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한다라는 거죠. 그 사업시행자는 깨끗한 부동산을 취득해요. 그리고 토지건 건물이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일부 수험생분들 중에서 토지만 수용할 수 있고 건물은 수용 못해라고 그렇게 또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 역시 잘못된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들 바로 잡아 나가셔야 됩니다. 토지건 건물이건 당연히 수용을 할 수 있고요.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한 경우에 자 수용은 여러분 원시취득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등기가 되어 있는 이미 기등기입니다. 기등기. 이거 가등기 아니에요. 기등기.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수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직접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시면 돼요. 성질은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기등기 부동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냥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시면 되고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을 했다. 잘 된 거죠? 어차피 수용은 원시취득인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을 수용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명의로 당연히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라는 거. 내용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또 네 생각이고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잘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마지막이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은 자, 시상군수구청장 등으로부터 네가 소유자가 맞다라는 그 사실 확인서를 받게 되면 그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역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등 어디서 많이 보셨다 그죠? 뭐죠? 건물의 허가권자입니다. 따라서 이 동그라미 4번은요. 어디에만 해당이 되느냐? 토지 건물 중 건물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건물만 해당된다. 토지는 이런 제도가 없다. 즉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하는 제도가 아예 토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에 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토지의 경우 국가로부터 확인을 받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OX? X예요. 법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에는 아예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오로지 토지 건물 중 어디에만 해당된다라고요? 건물만 해당된다. 토지는 이런 제도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신청에 관한 내용 다 살펴봤습니다. 우리 보존 등기.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토지와 건물이 차이가 나는 게 몇 번일까요? 제가 지금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다 같이 모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토지 건물이 차이가 나는 게 몇 번이죠? 2번과 4번이다 그죠? 2번은 어디에서 차이 나요? 피고 예외에서 차이 납니다. 그죠? 여기 원칙까지는 같아요. 토지 건물이. 근데 어디에서? 피고 예외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대장의 최초 등록인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토지는 국가를 피고로 하셔야 되고 건물은 시장군수구청장 즉 건물의 허가권자를 피고로 하셔야 된다는 거. 그 부분 차이. 그 다음 4번 토지는 아예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네가 소유자가 맞다라는 그 사실 확인서 그 확인에 의하여 보존 등기하는 제도가 아예 토지는 없다라는 거. 오로지 건물만 존재한다. 그 다음 여기서 하나 또 여러분들이 더 알아두셔야 될 게 그 사실 확인에 의해서 보존 등기 건물만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 사실 확인에 세금 즉 지방세 완납증명서 이런 것들도 사실 확인서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즉 사실 확인서 받기 귀찮으니까 내가 세금 냈으니까 그냥 내가 소유자야 라고 하면서 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 사실 확인 별도의 그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냥 세금 냈다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보존등기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끔씩 이제 시험이 조금 더 어렵고 디테일하게 실무적으로 출제를 하면 이런 부분들도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그럼 보존등기 또 하나 우리 앞에서 배우신 것 중에서요.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보존등기는 등기 원인란이 아예 공란이다라는 거. 즉, 등기 원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등기 원인, 제가 여러분, 원인 행위 하면 뭐 이야기한다고 했죠? 채권 행위, 즉, 계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는요, 등기 원인이라는 게 없습니다. 등기 원인이라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그 원인란이 공란이다라는 거. 등기 원인란이 공란이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 해서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합니다. 보존 등기. 자,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여러분 보존 등기 뭐랑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같이 섞어서 출제를 하냐면 주로 이제 여기 내용에서 그냥 독립해서 한 문제로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끔씩 이제 유증에 관한 등기와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출제를 합니다. 상당히 조금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같이 우리 기초과정이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개념을 조금 가지셔야 되니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유증. 자, 먼저 이제 유증이라는 게 말이 나오는데 유증이 뭐냐? 여러분 증여와 유증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증여와 유증. 다르니까 물어봤겠죠? 다릅니다. 증여와 유증은요. 증여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계약, 즉 쌍방적 법률행위예요. 내가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청약의 의사표시, 받겠다라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즉 쌍방적 법률행위죠. 증여는요. 이에 반해서 유증은 혼자서 의사표시하는 즉 일방적 법률행위, 즉 다시 이야기하면 유증은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단독 신청, 등기를 단독 신청 그 말이 아니라 유증은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다라는 겁니다. 단독행위, 즉 일방적 의사표시다라는 거.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혼자서 그냥 유언장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나면 뭐 X 부동산은 가백에 주고 Y 부동산은 을에게 주고 혼자서 유언장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 유언이라는 게 유언은 민법에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 범위 파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이제 유언이라는 건 요식행위예요. 즉 반드시 방식에 맞아야지만 그 효과를 인정하는 요식행위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는 불요식행위거든요. 반드시 방식에 맞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언은요 반드시 요식행위입니다. 그 방식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민법에서 한 5가지의 그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이제 유증은 즉 유언장 쓰는 건요 이제 유언을 하는 이건 이제 공증사무실에 가서 이제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이제 유언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유증은 단독행위다라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단독행위. 그래서 증여와 다르다라는 거 일단 그 부분. 자, 그 다음. 자, 이 유증에는요. 특정 유증이 있고 포괄 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증의 종류는 몇 가지? 2가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한다 이 말이거든요. 유증. 그래서 유증은 법률행위 중에서 단독행위인데 특정 유증은 말 그대로 가령 뭐 X라는 부동산만 주겠다. 내가 뭐 여러 가지 가령 X 부동산도 있고 Y 부동산도 있고 뭐 Z 부동산도 있고 그다음 은행에 뭐 예금도 있고 전세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가령 X라는 부동산만 주겠다. 또는 뭐 Y라는 부동산만 주겠다. 뭐 하나만 이제 특정해서 주겠다 이거죠. 그걸 특정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특정 유증은 당연히 특정 승계입니다. 특정 승계. 그 다음
포괄유증은요, 포괄승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포괄승계에서 기억나시죠, 여러분? 상속, 법인 합병, 포괄유증. 그래서 포괄유증은 포괄승계다. 즉, 포괄유증은 모든 권리 의무,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포괄유증입니다. 포괄유증. 어떤 분이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포괄유증이 좋아요? 뭐 특정유증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물어보는 거랑 답하기 곤란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제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어떤 분이, 채무도 상당히 많을 수 있잖아요. 즉, 소극 재산, 마이너스 재산도 상당히 많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당연히 포괄유증이 안 좋겠죠. 그죠? 그 외에 뭐 그렇지 않다라면 이제 포괄유증이 더 좋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그게 좋고 안 좋고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그럼 특정유증은요, 특정승계니까 얘는 우리 민법 제 186조가 적용이 됩니다. 특정승계니까 민법 186조, 즉 민법 186조의 내용이 뭐죠? 우리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법률행위 플러스 뭐까지? 등기. 즉 등기까지 해야 186조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등기까지 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등기까지 해야.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포괄유증은 포괄승계니까요. 포괄승계니까 우리 민법 제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187조. 포괄유증은 포괄승계니까. 즉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유언을 하신 분이 포괄유증 하신 경우에 포괄적으로 다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신 분은 그냥 죽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이 좀 너무 과격한가요? 어쨌든 죽기만 하면 바로 권리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즉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중요한 우리 민법의 내용입니다. 우리 등기법 이제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 이런 거죠. 이런 민법적인 내용도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출발을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정유증은 특정승계니까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고, 포괄유증은 포괄승계니까 민법 187조가 적용이 되어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상속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역시 뭐 하셔야 됩니까? 등기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하는 경우, 아직 즉 대장에는 등록이 돼 있는데 등기는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유언을 하시고 사망을 하셨다라는 거.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하는 경우. 자, 먼저 첫 번째, 첫 번째는 이제 A가 X 부동산의 소유자고 갑이라는 가령 유일한 이제 상속인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근데 A가 죽기 전에 이제 유언을 했다. 그래서 나의 X라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X라는 부동산을 이제 그걸 기준으로 바라보는 건데 X라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뭐 모든 뭐 Y, Z 모든 뭐 예금, 그다음 채무 이런 것들 모든 걸 전부 다 을에게 주겠다. 갑이 꼴 보기 싫어서 가령 을에게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고 사망을 했다는. 당연히 뭐 사망하고 유언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그죠? 갑자기 지금 제가 좀 더웠는데 사망하고 유언을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 비교를 해보자고요.
자, 이번에는요. A가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갑이 상속인 그다음 을에게 이 X라는 부동산만 주겠다라고 유언을 하고 역시 사망을 했습니다. 특정 유증이다 그죠? 그래서 그 특정 유증을 받은 자니까 이제 을은 특정 수증자. 을은 여기서 1번에서 이제 을은 모든 거 다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포괄 수증자. 자, 역시 이제 사망을 했다. 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지금 이제 전제 자체는요, 이 X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임을 지금 전제로 합니다. 미등기더라. 자, 그러면 미등기니까 항상 이제 무슨 등기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그래야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 1번의 경우에 누가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느냐? 자, A,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포괄 승계인 앞으로 보존 등기 한다라는 거. 포괄 승계인.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갑이라는 상속인 유일한 자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을 포괄 수증자. 자, 둘 중에서 누가 포괄 승계인입니까? 이때는요. 포괄 승계인. 갑은 포괄 승계인 아니에요. 모든 걸 전부 다 을에게 주겠대요. 을이 당연히 포괄 승계인이다. 그죠? 따라서 법에 따르면 이 경우에 을 앞으로 바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 하시면 된다는 거. 포괄 승계인이니까. 이때는 상속인이 포괄 승계인이 아니라 포괄 수증자가 포괄 승계인이니까 포괄 승계인인 을은 바로 직접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A가 X라는 부동산만 주겠다라고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X라는 부동산만 줄게 하고 사망을 했어요. 을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럼 X라는 부동산 미등기거든요. 그럼 이제 미등기 부동산이니까 무슨 등기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포괄 승계인은 갑과 을 중에서 누구죠? 이 을이라는 사람은 X라는 부동산만 받는 특정 승계인입니다. 법에 따르면 누구 앞으로 보존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포괄 승계인 앞으로 보존 등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의 규정입니다. 포괄 승계인.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 상속인 앞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시고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시고 그 다음 을 앞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이 출제 잘해도 내고 싶겠죠. 이 부분 아주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올해도 소유권 보존 등기 시험에 독립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됐었는데요. 당연히 내년에도 출제가 유력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부분을 이제 시험에서 또 역시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출제자로 내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또 이거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을 앞으로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포괄승계 법에서 이제 포괄승계인 앞으로 보존 등기 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얘 앞으로 상속인이 포괄승계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을 특정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갑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갑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소송이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이 나온다 그죠. 그래서 판결 받아서 을 앞으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응하지 않으면.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뭐 갑이 응하지 않는다. 그죠? 황당한 거죠.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그래서 왜 여러분 드라마나 뭐 영화나 보시면 이제 유언장 왜 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이제 막 청소하다가 뭐 액자 이런 데 뭐가 툭 떨어져 보니까 그게 유언장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언장 막 찍고 해요.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유언장 막 찍고 하면요. 뭐 형사처벌 받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민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돼서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유언장 찍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뭐 유언장 발견되면 당연히 뭐 이전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러면 유증하는 경우를 똑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A가 X부동산 소유자, 갑이 상속인, 그 다음 을이 포괄수증자. 그리고 이제 유언을 하고 사망을 했다. 다만 X부동산은 이번에는 이미 A 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다. 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똑같이 A가 X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갑이라는 상속인. 그 다음 을은 이번에는 특정 수증자. 자, 특정 수증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A 사망했습니다. X라는 부동산을 포함해서 모든 걸 전부 다 을에게 주겠대요. 을에게 주겠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면 일단 A가 사망하게 되면요. 그 X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속이 되나요?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자, 제가 아까 포괄유증은요, 포괄승계니까 민법 187조가 적용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을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바로 권리 취득합니다. 즉 원칙적으로 A가 사망을 하게 되면 소유권은 바로 을에게 귀속이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187조가 적용이 되니까 사망하는 즉시 바로 권리 취득한다라는 거죠.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승계인이니까 포괄승계는 민법 187조가 적용돼요. 바로 권리 취득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볼게요. A가 역시 유언을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전제 자체는 이제 사망을 했어요. 일단 누구에게 권리가 기속이 되죠? 사망하는 즉시. 사망하는 즉시요? 지금 을은 뭐까지 해야 권리 취득합니까? 등기까지 해야 권리 취득한다, 그죠? 왜? 186조가 적용이 되니까. 등기까지 해야 권리 취득해요. 그러면 일단 사망하는 즉시 소유권은 갑에게 기속이 되겠네요. 등기해야 권리 취득하니까 사망한 자는 권리를 가질 수 없고요. 사망하는 즉시 이 권리는 상속인에게 기속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이걸 그러면 넘겨주셔야 돼요. 왜? 유언장에 이제 을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넘겨주셔야 돼요. 자, 권리의 귀속 관계가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에서 차이가 있다, 그죠? 네, 차이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어차피 지금 포괄유증,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포괄유증을 한 경우에는 그냥 A에서 을로 바로 직접 등기하시면 됩니다. A에서 을로 직접 등기하시면 되죠. 그죠? 어차피 갑에게는 아예 가지 않으니까 원칙적으로 갑에게는 권리가 기속되지 않고 바로 포괄 수증자인 포괄승계인에게 등기하지 않더라도 187조가 적용되니까 바로 기속이 되니까 당연히 등기는 A에서 을로 바로 직접 등기하시면 됩니다. 상속 등기 거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번은 원칙적으로 아예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죠. 여기 1번은요. 포괄유증의 경우에는요. 근데 2번 한번 볼까요?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여러분 상속 등기를 거치고 다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합당합니다. 일단 권리는 갑에게 기속이 되니까요. 다만 이 경우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갑이다, 상속인이다. 생각하기도 싫겠지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갑이다. 어차피 지금 넘겨줘야 돼. 유언장 발견됐어요. 을에게 넘겨줘야 돼. 넘겨줘야 될 걸 이걸 내 앞으로 상속 등기까지 마치고 다시 을에게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준다? 상속인 두 번 죽이는 거죠. 어차피 넘겨줘야 될 걸 상속 등기하려면 당연히 비용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이거 나한테 안 준다는 것만 해도 진짜 피가 거꾸로 솟겠는데 항상 제가 감정이입을 하라고 해서 제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면 저도 갑자기 또 역시 서늘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나한테 안 주겠다라는 것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이거 내 앞으로 등기까지 하고 비용 들어가거든요. 등기까지 하고 다시 또 넘긴다? 너무나도 상속인에게 가혹합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등기 실무는 역시 특정 유증의 경우에도 등기는 A에서 을로 바로 직접 등기를 하고요. 상속 등기는 거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상속 등기를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거쳐야 되지만
등기 실무는요, 상속 등기 둘 다 거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결론부터 좀 정리하자고요. 우리 유증에 관한 등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에 있어서, 자, 1번이 포괄유증이고요. 2번이 특정유증입니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에 있어서 등기 방식의 차이가 있다, 없다? 미등기 부동산은 등기 방식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결론이죠. 등기 방식의 차이가 있죠. 이유는요, 예, 이건 법의 규정을 신청인,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는 신청인에 관한 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포괄 승계인 앞으로 보존 등기 하셔야 돼요. 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등기 방식의 차이가 있음에 반해서, 자, 기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누구 앞으로 이전 등기, 기등기니까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니까 이제는 이전 등기입니다.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요. 등기가 되어 있는데 보존 등기 아니에요.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전 등기인데, 이미 등기되어 있는 이 부동산에 관한 이전 등기에 관해서는 법에서 누구 앞으로 직접 이전 등기를 하라라는 법의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그 유도리, 재량이라는 게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거죠. 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1번과 2번, 즉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에 있어서 등기 방식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 등기 실무는 등기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다라는 거. 둘 사이에 차이 없습니다. 즉 둘 다 상속 등기는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지 않습니다. 둘 다 상속 등기는 거치지 않고, 자, 유언자에서 수증자로 바로 직접 등기합니다. 유언자에서, 자, A가 유언을 한 유언자입니다. 유언자에서 수증자로 바로 직접 등기한다라는 거. 유언자에서 수증자로 바로 직접 등기한다. 둘 다 상속 등기는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결론, 결론 하나 내려볼게요. 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우리 권리의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 미등기인 경우에 보존 등기고요. 기등기면 이전 등기입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이전 등기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내립니다. 공동신청이다. 상속 등기는 거치지 않고요. 둘 다 상속 등기는 거치지 않고 그냥 공동으로 신청한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받으시는 분이 권리자다, 그죠? 등기부상 이익을 얻는 자, 권리자는 누굽니까? 등기는 A에서 을로 바로 넘어옵니다. 그럼 을이 권리자가 되겠죠? 을이 권리자. 자, A. 등기는 A에서 유언자에서 수증자로 바로 직접 등기합니다. 상속 등기 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A. 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사망한 자가 의무자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망한 자는 의무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누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서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입니다. 등기는 A에서 을로, 즉 유언자에서 수증자로. 그러면 이 수증자, 특정 수증자가 권리자가 되는 거고, A는 사망했으니까 의무자가 될 수는 없어요. 등기는 유언자에서 수증자로 바로 직접 등기를 하지만 A는 사망했으니까 등기상 의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상속인이 의무자가 되어서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정합니다. 그건 이제 유언 집행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무자는요, 우리 유증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이다라는 거. 유증을 원인으로 한 권리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 그럼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이전 등기, 그걸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이전 등기, 그걸 상속 등기라고 하는데,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이전 등기,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이전 등기, 그걸 상속 등기라고 하는데, 자, 돌아가신 아버지 등기하러 가게 잠깐 일어나 보세요. 아버지 일어나시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임에 반해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권리 이전 등기, 즉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인데 유증을 원인으로 한 권리의 이전 등기는 공동 신청이다라는 거. 그 다음 미등기 유증하는 경우, 기등기 부동산을 유증하는 경우에 있어서 등기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 부분 상당히 여러분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 수없이 또 저한테 듣게 되실 겁니다. 내용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앞으로 수없이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여러 번 듣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해요. 근데 일단 처음 이제 들으시는 분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다시 정리를 해보면 미등기 부동산을 유증하는 경우에는 등기 방식에 차이가 있다. 왜? 법의 규정 때문에.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예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대장상 최초 등록인 또는 그의 포괄승계인, 사망한 경우 그의 포괄승계인이 보존 등기하도록. 따라서 이때는 등기 방식에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에 따라서 등기 방식의 차이가 있음에 반해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유증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등기 방식의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그래서 일부 여러분 비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등기라는 게 실제 권리관계에 꼭 부합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경우에 암만 가혹하더라도 특정 유증의 경우에도 상속인 앞으로 먼저 상속 등기를 하고 다시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일부 비판을 하는 소수 견해가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 이제 그분들은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래요. 아마 당하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겁니다. 법의 규정은 없으니까 얼마든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재량, 그죠? 유도리라는 게 발휘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는 그냥 둘 다 유언자에서 수증자로 직접 등기를 한다. 즉, 등기 방식의 차이가 없다. 상속 등기 거치지 않는다. 둘 다.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요. 그 다음, 그럼 유언자에서 수증자, 그럼 수증자가 이제 권리자가 될 것이고, 둘 다 당연히 수증자가 권리자가 될 것인데, 유언자는 의무자, 사망한 자가 의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상속인 또는 그의 그 유언집행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 상속인이 여러 명의 경우에 그 대표자 유언집행자를 정한다라고 했죠. 그 유언집행자가 의무자가 되어서 공동으로 신청한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 방식의 차이가 전혀 없다라는. 되셨나요? 네. 자, 우리 보존 등기 이제 요 앞에 미등기 부분의 유증까지 같이 섞어서 이제 보존 등기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그 이전 등기도 여러분들 같이 어쨌든 유증에 관한 등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한번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쉴게요.